여러분 혹시 상추는 그저 고기쌈에 곁들이는 흔한 채소일 뿐이라고 들으셨죠? 별다른 영양가도 없고 그저 입가심으로 곁들이는 풀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사실의 전부가 아닙니다. 똑같은 상추 한 장이라도 어떤 순서로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어떤 분께는 든든한 보약이 되고 또 어떤 분께는 오히려 혈당을 출렁이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모르고 잘못된 방식으로 매일 드시다 보면 혈관도, 눈도, 잠드시는 밤도 조용히 무너질 수 있거든요. 절대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상추 한 장에 숨은 진짜 힘과 영양을 3배까지 끌어올리는 비밀, 그리고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주의점까지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상추라는 채소는 우리 식탁 위에 너무도 흔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일까요? 정말 귀한 보물인데도 그 가치를 모르고 지나치시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으시거든요. 마치 우리 집 빗들에 평생 자라던 나무가 알고 보니 비싼 약재였더라는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상추에 대해 어르신들께서 흔히 가지고 계신 오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상추는 그저 물만 잔뜩 들어있는 풀이라는 생각이죠. 둘째, 잎채소는 다 거기서 거기 아니냐는 말씀이고요. 셋째, 나이 들면 채소보다 고기를 더 챙겨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생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어르신들의 건강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상추는 단순한 풀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매일같이 필요로 하는 보석 같은 성분들이 그 얇은 잎 한 장에 빼곡히 들어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그동안 그 보석을 제대로 꺼내 쓰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치 보석 상자를 받아놓고도 열어보지 않은 채 장롱 깊숙이 넣어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흔한 상추 한 장에 도대체 어떤 보석이 숨어 있는지부터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실까요? 한 가지씩 따라가시다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먼저 어르신들께서 가장 걱정 많이 하시는 부위, 바로 눈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까운 글씨가 흐려지고 햇빛 아래 나가면 눈이 부시고 텔레비전 자막도 잘 안 보인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죠. 특히 황반변성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망막 한가운데에 있는 노란 부분이 서서히 닳아가는 무서운 병입니다. 상추잎의 진한 초록빛, 그 색깔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가득 들어있는데 마치 우리 눈 속에 천연 선글라스를 끼워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한 햇빛과 푸른 빛으로부터 망막을 지켜주는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셈이죠. 그래서 잎채소를 꾸준히 챙겨 드시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노년기 시력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짚어드릴 부위, 바로 뼈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살짝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결국 골절로 입원하신 분, 주변에 한두 분쯤은 꼭 계시지 않습니까? 참 걱정 많으셨죠?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몸 안에서 칼슘이 새어나가도록 방치한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칼슘만 챙겨 드신다고 뼈가 튼튼해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칼슘이 우리 뼈 속에 단단히 자리 잡으려면 그것을 안내해주는 일꾼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 일꾼이 바로 비타민 K입니다. 상추 한 장에는 이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칼슘이 혈관에 헛되이 쌓이지 않고 뼈 속으로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짐을 옮길 때 짐꾼이 있어야 정확한 방으로 짐이 도착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이죠. 세 번째로 우리 어르신들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부위, 바로 뇌입니다. 요즘 들어 자꾸 단어가 입에서만 맴돌고 떠오르지 않으신 적 있으시죠? 어제 점심 메뉴가 가물가물한 적도요. 처음에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시지만 이런 일이 잦아지면 마음 한구석이 덜컥 내려앉으시지 않습니까? 여러 연구에서 잎채소를 꾸준히 드시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늦춰지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추가 그 대표적인 잎채소 중 하나이죠. 우리 뇌세포는 끊임없이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상추 속의 엽산과 항산화 성분들이 마치 깜빡거리는 형광등을 잡아주듯 뇌 안의 미세한 손상을 다독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보석, 바로 잠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힘드시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새벽 2시, 3시에 눈이 번쩍 떠지고 그때부터는 아무리 누워 있어도 잠이 다시 들지 않는 그 답답한 기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상추 줄기를 잘랐을 때 나오는 하얀 액체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안에 락투카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오래전부터 신경을 안정시키고 잠을 부드럽게 유도해주는 성분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옛 어르신들께서 잠이 안 올 때는 상추쌈을 든든히 먹고 자라고 하셨던 말씀이 그저 농담이 아니었던 셈이죠.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왜 어른들은 저렇게 상추를 좋아하실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알고 보면 우리 조상님들의 식탁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상추라도 어떤 순서로 드시느냐에 따라 식후 혈당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 당뇨가 정말 흔합니다. 우리 집안에는 당뇨 없다고 하시던 분들도 어느 날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20, 130 하고 나오면 그제야 깜짝 놀라시거든요. 그런데 당뇨라는 병은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매 끼니 식사 후 혈당이 가파르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일을 수십 년 반복하다 보면 우리 몸의 혈당 조절 장치가 서서히 닳아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식후 혈당이 가파르게 치솟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바로 거꾸로 식사법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식탁 앞에 앉으면 보통 어떻게 드십니까? 따끈한 밥부터 한 숟가락 크게 떠서 입에 넣고 그 다음에 국 한 모금 마시고 그러고 나서야 반찬에 손이 가시죠. 김치나 나물 같은 채소는 거의 마지막에야 살짝 곁들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 순서를 거꾸로 뒤집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먼저 상추 같은 잎채소를 충분히 드십니다. 그 다음에 두부, 생선, 고기, 달걀 같은 단백질 반찬을 드세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만 바꿔도 같은 음식을 똑같이 드시는데 식후 혈당이 훨씬 완만하게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원리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상추 같은 잎주소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가 우리 위장 속에 먼저 자리를 잡으면 마치 채 위에 거름망을 한 겹 덧대 놓은 것처럼 뒤이어 들어오는 밥의 당분이 한꺼번에 피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톨게이트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평소에는 차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와 정체가 생겼다면 잎채소가 톨게이트 직원처럼 차들을 한 대씩 천천히 통과시켜주는 셈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한 공기 밥을 드셨는데 한 분은 혈당이 170, 180까지 치솟았다 떨어지고 다른 한 분은 130 언저리에서 완만하게 오르내린다면 우리 몸이 받는 부담의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매일 3끼, 1년이면 1000끼, 10년이면 10,000끼가 넘습니다. 그 차이가 쌓이고 쌓이면 혈관도, 췌장도, 신장도 받는 부담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살 박어르신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생 밥을 먼저 한 그릇 비우고 그 다음에 반찬을 천천히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녀분이 텔레비전에서 거꾸로 식사법 이야기를 듣고 와서는 아버지, 오늘부터 상추부터 드셔보세요 하고 권해드렸다고 해요. 처음에는 영 어색하셨답니다. 평생 해오신 식사 순서를 바꾸려니 손이 자꾸 밥그릇으로 먼저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한 달, 2달 꾸준히 해보시니 식사 후 그렇게 졸리고 늘어지던 증상이 한결 가벼워졌고 무엇보다 그 다음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잡혔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모든 분께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이 순서 한 가지 바꾸는 일에는 돈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 한 끼부터 한번 시도해 보실 만하지 않으십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비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은 상추라도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그 안의 영양이 3배 가까이 더 흡수된다는 사실 들어보셨습니까? 상추 안에 들어있는 그 귀한 루테인 기억하시죠? 우리 눈의 망막을 지켜준다는 그 성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루테인이라는 친구가 좀 까다롭습니다. 물에는 잘 녹지 않고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상추를 한 소쿠리씩 드신다 해도 기름기 없이 맹물처럼만 드시면 그 좋은 성분이 우리 몸으로 거의 흡수되지 못한 채 그냥 빠져나가 버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마치 비싼 보약을 받아들고도 뚜껑을 열지 못해 그대로 버리는 격이죠. 그럼 어떻게 드셔야 그 보약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황금 짝꿍은 바로 달걀과 식용유 같은 좋은 기름입니다. 상추쌈을 드실 때 삶은 달걀 한 알이나 달걀 부침 한 점을 함께 곁들이시거나 상추 겉절이를 무치실 때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한 숟가락 정도 두르시는 그것만으로도 루테인의 흡수율이 평소보다 3배 가까이, 거의 4배 가까이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상추 한 장을 드시는데 흡수되는 영양이 몇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 안 챙겨 드시면 너무 손해이죠. 두 번째 황금 짝꿍, 바로 두부입니다. 상추 위에 따끈하게 데운 두부 한 조각을 올려서 함께 드셔보십시오. 두부 안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이 상추 속의 비타민 K와 손을 잡으면 어르신들의 뼈를 지키는 데 든든한 음원군이 됩니다.
특히 갱년기 이후 골다공증을 걱정하시는 여성 어르신들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합이라고 알려져 있죠. 콩으로 만든 두부 한 모, 10,000원도 안 되는 그 가격에 우리 뼈 건강을 챙길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 음식입니까? 세 번째 황금 짝꿍은 마늘입니다. 상추쌈에 다진 마늘을 살짝 올려 드시거나 마늘 장아찌를 한쪽 곁들여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마늘은 오래전부터 혈관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압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는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데요. 상추의 식이섬유와 만나면 혈관 건강을 지키는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평소 혈압이 살짝 높으신 어르신들께서는 한 번쯤 챙겨 드셔볼 만한 조합이죠.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래서 옛 어른들이 상추쌈을 드실 때 그렇게 정성스럽게 드셨구나 싶은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비밀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상추를 칼로 자르느냐 손으로 찢느냐에 따라 영양이 또 한 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추를 손질하실 때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로 송송 썰어서 그릇에 담으십니까? 깔끔하고 보기에도 예쁘지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상추는 손으로 죽 찢어서 드실 때 우리 몸에 이로운 항산화 성분이 더 많이 살아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그 양이 최대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이죠. 원리를 풀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칼로 깔끔하게 자르면 잘린 단면이 매끈하죠. 하지만 손으로 죽 찢으면 그 단면이 거칠게 갈라지면서 상추잎이 마치 내가 다쳤구나 하고 깜짝 놀라게 되는 셈입니다. 식물도 우리 몸처럼 다친 부위를 보호하려는 본능이 있어서 이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천연 방어물질, 즉 우리에게는 항산화 성분이 되어줄 그 귀한 물질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마치 살짝 끓긴 무릎이 딱지를 만들어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상추를 드실 때 칼을 꺼내 들기 전에 깨끗이 씻으신 손으로 죽죽 찢어 드셔보세요. 보기에는 좀 투박해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영양은 훨씬 풍성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무심코 지나치시는 부분, 바로 상추를 어떻게 씻고 보관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실은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 잎채소 때문에 배탈이 났다는 뉴스 가끔 들으시죠? 잎채소는 흙과 가까이에서 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대장균이라고 부르는 미세한 세균이 이 표면에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조금 떨어지신 어르신들께서는 같은 음식을 드셔도 젊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크게 탈이 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척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냥 흐르는 물에 한두 번 슥슥 씻어 드시죠? 사실 흐르는 물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만 잎 사이사이 깊은 주름에 박혀있는 균까지 시원하게 떨어뜨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이 있는데요. 큰 대야에 물을 받으시고 식초를 한 2숟가락 정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상추를 약 5분 정도 잠시 담가 두셨다가 마지막에 다시 흐르는 물로 한 번 더 헹궈주시는 겁니다. 식초의 약한 산성이 이 표면에 붙은 미세한 균을 다스리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냥 물로만 씻으시는 것보다 훨씬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씻은 다음에는 어떻게 보관하시는지도 중요합니다. 상추를 씻으셨는데 물기를 그대로 두신 채 비닐봉지에 그냥 넣어 냉장고에 넣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도 안 가서 물러지고 색이 누렇게 변해버리죠. 참 아까운 일입니다. 잎채소가 물러지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그 잎에 남은 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씻으신 다음에는 깨끗한 면보자기나 키친타올로 잎 한 장 한 장의 물기를 살살 닦아주신 다음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키친타올 한 장을 함께 깔아 넣어 보관해 주시면 훨씬 오래 싱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사오신 상추 한 봉지 끝까지 알뜰하게 다 드시려면 이 작은 수고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제 어르신들께서 가장 걱정 많이 하실 만한 부분 한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일부 글에서 상추를 많이 먹으면 뇌출혈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보신 적 있으신지요? 실제로 그런 기사 제목을 보시고 깜짝 놀라셔서 그날부터 상추를 입에 대지 않으셨다는 어르신들도 있으시거든요.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상추를 드신다고 해서 일반적인 분들께 뇌출혈이 생긴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정확한 정보가 아닌 일부 자극적인 글들이 만들어낸 오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소 건강하신 분들께서 상추를 일상적으로 드시는 일은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건강상의 도움을 받는 길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느냐? 여기서 어르신들께서 꼭 알고 가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와파린이라는 약입니다. 와파린은 혈액이 너무 쉽게 굳지 않도록 도와주는 약, 흔히 피를 묽게 하는 약이라고 부르는 약 중 하나입니다. 심방세동이나 인공 판막 수술을 받으신 분들 또는 혈전증을 앓으신 분들께서 평생 또는 오랜 기간 드시는 약이죠.
그런데 이 약은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K와 균형을 맞춰가며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K가 너무 많이 들어오면 약의 효과가 떨어지고 갑자기 비타민 K가 확 줄어들면 약의 효과가 너무 세져서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시소처럼 양쪽이 균형을 잡고 있어야 하는데 한쪽이 갑자기 무거워지거나 가벼워지면 시소가 휙 기울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와파린을 드시는 어르신들께 드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상추를 비롯한 잎채소를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평소 드시던 양을 갑자기 2배, 3배로 늘리거나 반대로 어느 날부터 뚝 끊으시는 일을 피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 복용에 관한 구체적인 부분은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과 상의해 주셔야 합니다. 절대 혼자 판단하시거나 누가 좋다더라 하는 말씀만 듣고 갑자기 식단을 크게 바꾸시면 안 됩니다. 와파린이 아닌 다른 종류의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같은 약이라도 어르신마다 몸 상태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길은 나는 어떤 약을 먹고 있고 이 약이 잎채소와 어떻게 작용하는지 한 번쯤 병원 진료 때 여쭤보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상추 한 장에 숨어있는 보석들과 그것을 제대로 꺼내 쓰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셨습니까? 그저 흔한 풀로만 보였던 상추가 알고 보니 우리 어르신들의 눈, 뼈, 뇌, 잠, 혈당까지 두루두루 챙겨줄 수 있는 귀한 친구였다는 사실, 새삼 다시 보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들으신 내용 중에서 어렵게 느껴지시는 부분은 하나도 없으셨을 겁니다. 다만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와 마음이 복잡하실 수 있으니 가장 중요한 부분만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탁 앞에서 밥 한 숟가락 뜨시기 전에 상추 한 장을 먼저 입에 넣으세요.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밥. 이 순서만 지키셔도 식후 혈당이 가파르게 치솟는 일을 한결 부드럽게 다스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상추를 드실 때는 가능하면 좋은 기름이 들어간 음식과 함께 드세요. 참기름, 들기름 한 방울 또는 삶은 달걀 한 알. 이 조합이 상추 속 보석을 우리 몸으로 끌어들이는 열쇠가 됩니다. 셋째, 상추는 칼로 자르시기보다 깨끗한 손으로 죽죽 찢어 드세요. 보기에는 좀 투박해도 그 안에 항산화 성분이 훨씬 풍부하게 살아남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넷째, 흙에서 자란 잎채소이니 식초 품물에 잠시 담갔다가 헹궈주세요. 그리고 씻으신 다음에는 꼭 물기를 살살 닦아 보관하셔야 오래 싱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어르신이라면 잎채소 섭취량을 일정하게 유지하시고 갑자기 늘리거나 끊지 마시며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주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셔도 오늘 영상의 핵심은 다 챙기신 셈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한 끼니부터 작게 시작해보시는 것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75살 김 어르신께서는 이 거꾸로 식사법을 알게 되신 다음 처음에는 영 어색해서 자꾸 잊어버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탁 한쪽에 작은 메모지를 붙여두셨대요. 잎채소, 단백질, 밥 이렇게 단 6글자만 적어두셨다고 하죠. 한 달쯤 지나자 그 메모를 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손이 상추 쪽으로 먼저 가시더랍니다. 또 어디서 들으셨는지 상추를 손으로 찢어 드시기 시작하셨고 참기름을 한 방울 둘은 양념장에 살짝 찍어 드시기 시작하셨답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 작은 습관 하나 바꾸셨을 뿐인데 식사 후 늘 무겁고 졸리던 그 느낌이 한결 가벼워지셨다고 가족들에게 자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굳이 식단을 통째로 뒤집을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 드시던 식탁 그대로 다만 손이 먼저 가는 방향만 살짝 바꿔보시는 겁니다. 상추 한 장 먼저, 그 다음 두부나 생선이나 달걀, 그리고 마지막에 따끈한 밥 한 술. 이 작은 순서 하나가 1년 뒤, 10년 뒤 어르신들의 혈당, 혈관, 눈, 뼈, 잠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한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어르신마다 가지고 계신 지병이 다르고 드시는 약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 본인의 건강 상태에 큰 변화를 주실 때는 반드시 가까운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과 한 번 더 상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 정보는 참고이고 정확한 처방은 늘 전문가의 몫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식탁 위에서 우리 곁을 지켜준 상추 한 장에 이렇게나 많은 이야기와 지혜가 담겨 있다니 새삼 우리 조상님들의 식탁이 얼마나 현명했는지 다시 한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거창한 약, 비싼 보약이 아니어도 매일 우리 밥상 위에 올라오는 작은 잎 한 장이 10년, 20년 뒤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한 번에 다 실천하시려 욕심내지 마시고 한 가지씩 작게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또한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이라고 한 글자만 남겨주시면 평생 건강하실 겁니다.